지금부터 2024년 11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례 및 표창 수여, 부서별 주요 업무 구두 보고에 이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금천구 현장행정 우수부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표창장 최우수 공원녹지과 위 부서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좋은 도시 금천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24년 금천구 현장행정 우수부서에 선정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표창장 우수 청소행정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우수 도로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대상자 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11월 직무유공 친절까치 공무원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바로 표창장 소통 담당관 주무관 김은영.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 모바일 상품입니다. 표창장 자치행정과 주무관 김명덕.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복지정책과 주무관 이은주.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도시계획과 주무관 황은주.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건설행정과 주무관 임정은.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보건정책과 주무관 윤효진.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시흥 제1동 주무관 구나은.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에 응대함으로써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친절까치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오늘의 상품권입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바로 대상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신속 집행 추진 현황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11월 21일 기준 전 부서 신속 집행률은 92%이며 부서별 신속 집행률 세부 현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총 12건의 부서별 주요 업무 구두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통 담당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통 담당관이 도시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을 완료하고 보고드립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영상 제작으로 우리 구 도시 브랜드 좋은 도시 금천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구성 내용은 세상에 띄우는 좋은 도시 보고서라는 주제로 리포트 보고서 의미와 경험의 보고서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에게 띄우는 좋은 도시 보고서. 좋은 도시에 가면 왜 우리는 소개하고 싶어질까요? 누군가에게 이 도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얘기해주고 싶기 때문 아닐까요? 좋은 도시 보고서. 금빛처럼 빛나는 1000가지 매력을 가진 이 도시를 지금 당신에게 띄웁니다. 1회 보고서. 그 옛날 이 도시는 가슴 찡한 추억의 공단 작업장이었지만 지금은 16만 젊은 심장이 벤처기업의 날개를 달고 최첨단 산업의 메카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젊은 두뇌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일하기 좋은 도시 워크 굿시티 금천. 다녀 보고서. 다녀보고서 느꼈습니다. 이 도시는 도시 안에 자연이 흐르고 자연 안에 도시가 숨을 쉽니다. 지친 일상에 쉼을 불어넣는 이곳은 언제든 급속 충전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충전하기 좋은 도시 리프레시 굿시티 금천. 문화를 보고서. 문화를 보고서 이 도시가 더 멋져 보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역사와 백성을 위하려는 정신이 곳곳마다 깃든 도시. 이런 도시 문화라면 무엇이든 멋지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삶의 문화가 좋은 도시입니다. 문화가 좋은 도시 컬처
굿시티 금천. 키워 보고서. 키워보고서 깨달았습니다. 꿈이 없다는 이 시대에 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꿈을 꾸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세상이라는 우주에서 파릇파릇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무럭무럭 꿈이 자라기 좋은 도시입니다. 꿈이 자라기 좋은 도시, 드림 굿시티 금천. 미래를 보고서. 미래를 보고서 결정했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이 도시에서 더 높은 상상을 하고 더 큰 내일을 그려보겠다고. 그 어느 도시보다 미래가 좋은 도시, 금천이 좋습니다. 미래가 좋은 도시, 퓨처 굿시티 금천. 이 도시에서 일해 보고서, 즐겨 보고서, 키워 보고서, 느껴 보고서, 다녀 보고서 알았습니다.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지금 그 도시를 세상에 띄웁니다. From 굿시티, 좋은 도시 금천. 네, 당신에게 영상을 보셨고요. 도시 브랜드 영상은 지금 본 기본형과 영어 자막, 중국어 자막 세 가지로 제작했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다양한 홍보 매체에 송출하고 친선 도시 및 각종 협약식 등 대외 홍보 영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각종 행사 시 시청 영상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날의 캐릭터 리뉴얼 및 응용 동작 개발을 완료하고 보고드립니다. 개청 30주년을 기념하여 생동감 및 입체감 있는 캐릭터 이미지를 표현했고 캐릭터 활용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제작 개요입니다. 금날의 시즌2는 금천의 변화된 이미지 홍보 및 호감도를 높였습니다. 아래표 프로필을 보시면 금날에는 밝고 친절하며 소통을 좋아하는 연예인 MBTI를 가졌네요.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캐릭터 1종 및 응용 캐릭터 12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뒷페이지 응용 동작을 보시면 개청 30주년 특별 캐릭터와 제일 하단 안내 동작은 빈 팻말에 안내 문구를 넣을 수 있어 부서에서 다양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각종 행사, 이벤트,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되며 캐릭터 이미지를 저장하여 문자 메시지, 채팅창 등의 이모티콘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전 부서에서는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직원 및 주민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책연구과에서 연말 고향사랑 기부제 집중 홍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조 개요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지가 금천구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며 기부 혜택은 연말 정산을 통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와 기부액의 30%를 금천 지벨리 상품권 등의 답례품으로 받게 됩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시면 13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모금 실적은 11월 기준으로 150건 약 1,400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모금 현황을 보면 전체 모금액 중 12월에 집중이 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집중 홍보한 결과 금천구에 직장을 둔 생활인구의 기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제를 집중 홍보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 첫 번째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화 연결음 설정, 관내 기업체 대상 홍보, 두 번째로 12월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 대상 이벤트 추진, 가디형 및 시내버스 광고, 세 번째로 금천구의 지하철 전동차 내부 광고 및 시흥 IC 등 주요 경계지의 현수막 홍보 등을 하겠습니다. 15조 금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디자인 및 가산 디지털 단지 홍보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관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관련 사항을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금천구의 지역에 사시는
직원께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꼭 참여하시어 세액 공제 및 지벨리 상품권 등 답례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털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검색하시면 쉽게 기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월 게시판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 개관식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 독산센터를 새롭게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인 시흥동센터와 함께 각각 진로특화, 진학특화센터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진로진학지원센터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 개관식은 12월 20일 금요일 14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학생 등 주민분들을 모시고 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 독산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학생 축하 영상 상영과 추진 경과 및 운영 계획의 보고에 이어 테이프 커팅 순서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강의실, 상담실, 메이커스실, 미래직업체험관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오는 12월부터 1:1 상시 상담과 진로설계 클래스, 찾아가는 진로체험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 분야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밀집 지역에 위치한 독산동 센터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언제나 머물고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허브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교육청과 학교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관에서는 앞으로 많은 학생 및 학부모가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 자료 배포 등 홍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17쪽 주민안전과에서 2024년 구민 재난안전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주민센터 직원 등 약 150명을 대상으로 12월 13일 금요일 10시부터 12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은 재난 사례와 효율적 재난 대비, 안전단체의 임무 및 역할을 주제로 방재관리연구센터 김정권 박사가 해주시며 강의는 일반 주민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교육 홍보와 단체 인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금천구 반려견 놀이터 동절기 운영 임시 휴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놀이터 및 반려견주 쉼터 운영을 휴장하고자 합니다. 휴장 기간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휴장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 SNS 및 소식 등의 사전 안내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무단 출입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및 안전줄 설치와 휴장 기간 중 수시 현장 방문하여 놀이터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 현장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놀이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동교정 및 어질트 교육,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실기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동행정 일자리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여 평일 근무에서 이용자가 많은 주말 야간 근무까지로 운영 시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과에서는 SNS 및 소식지 등에 게시 홍보해 주시고 각 동주민센터 및 전 부서에서는 주민 및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일자리 청년과장이 2025년 상반기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및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사업 기간은 25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선발 인원은 258명으로 총 21개 부서에서 37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선발 대상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구민입니다. 다만 참여 배제 사유인 실업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2년간 2회 이상 초과 참여자, 세대원 합산 재산이 4억 9,900만 원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소위 예산은 23억 1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일자리 참여 신청서 접수 기간은 24년 11월 25일 오늘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이며 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선발 방법은 재산 상황 및 공공일자리 참여 기간, 부양 가족수 등 가중치를 부여한 선발 기준 점수표에 거 최고점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선발자는 25년 1월 7일 화요일 발표 예정입니다. 임금 및 근로 조건으로는 25년도 최저 시급인 만 30원을 적용하여 만 65세 미만은 일 5시간 근무로 5만 1,000원이며 만 65세 이상은 일 3시간 근무로 3만 1,000원입니다. 간식비 6,000원은 별도 지급됩니다. 협업 협치 사항으로 소통 담당관에서는 소식지 및 SNS 등 사업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 콜센터 홍보 문자 발송을,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 접수 및 신청 자격 확인 등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자리 청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과 소관 2024-2025년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로 중점 추진 사항은 한파 취약 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및 한파 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한파 쉼터 운영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한파 특보 시에는 21시까지 동주민센터만 연장 운영됩니다. 올해는 어르신 쉼터 등 2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5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한파 쉼터가 운영되지 않는 야간 주말에는 야간 목욕장도 운영됩니다.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온풍기, 전기 장판 등 난방 물품을 지원하고 동절기에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과 밑반찬 추가 지원 및 장애인 거주 시설에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관에서는 홈페이지, 사이니지 등의 한파 쉼터 홍보를, 동주민센터에서는 한파 특보 시 14시까지 일일사항 보고 및 야간 목욕장 이용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이 금나래 중앙공원 재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산동 1151 일대로서 구청 뒤편 금나래 중앙공원으로서 규모는 16,331평방미터입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2년 3개월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5천만 원으로 시비 10억, 구비 16억 5천만 원이 되겠고 신규 건립하는 서서울미술관과 연계한 미술관을 품은 공원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술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0년여 기간 동안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9천만 원으로 499억 원으로 서울시 문화구 박물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미디어 아트 특화 미술관을 조성하고 경계 없는 일상 속 미술관을 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이고 내년 2월까지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7월에는 개관할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은 거기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미술관 건립에 따른 기존 공원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공원 서비스 저하를 재조성 사업을 통해 공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 기간 중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을 덜고 안전 확보를 위해 공원 폐쇄 구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2024년 4월에 용역에 착수하였고 지난 11월 7일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 11월 15일에는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용역을 완료하여 발주미 업체를 선정한 후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공사 기간 중 금나래 중앙공원 사용 불가 안내 및 장소 통제 홍보 협조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뒤편 조성 계획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 오른쪽 그 미술관 부지 45%를 제외하고 왼쪽 부지인데 맨 아래 커뮤니티센터에서 출발했을 때 중앙 통로는 좌측에는 개수나무, 오른쪽에는 미술관 갤러리가 되겠습니다. 갤러리 상부에 거울처럼 반사되는 구조체를 통해 그 숲이 반사되는 영경을 연출하고
쭉 위로 올라갔을 때 카페 좌측에는 작가 정원을 통한 거점 쉼터를 조성하고 다시 우측으로 돌았을 때는 자동차 도로와 접경되는 부분에는 다채로운 꽃을 연출하는 포시즌 가든을 조성하고 맨 아래쪽에 횡단보도 쪽에 커뮤니티센터 좌측에는 기존의 대왕나무 총림을 활용한 피트니스 센터를 조성함으로써 460m의 갤러리 정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조감도로 설명드리자면은 커뮤니티 센터 옥상에서 금천구청 역사를 통해 안양촌으로 가게 함으로 동선을 유도하는 아트 브리지 계획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본안이 현재 현안 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쪽 사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 보행로를 따라 좌측에 기수나무, 우측에 거울처럼 비춰지는 건축 구조체를 통해 영경을 연출하는 광경이 되어 있고, 가운데 코티지 가든은 미술관, 카페 좌측으로서 작가 정원을 통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광경이 되어 있고, 맨 우측 사진은 아트 플라자로서 기존의 잔디광장을 유지하는데 각종 갤러리와 작품 전시와 각종 이벤트를 유치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예, 청소년과에서 특수교육봉투 판매소 확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기존 동주민센터에서만 취급하고 있던 특수교육봉투, 일명 건설마대를 종려의 봉투 지정 판매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맞벌이 가정 등 생업으로 인해 주중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1일 관련 주례 및 시행 규칙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지정 판매소 지정에 따른 준비 과정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업소는 종이자 봉투 지정 판매소 549개소가 되겠으며, 시행 초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주민센터 인근 거점 판매소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월에 지정 판매소 전체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여 마대 판매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판매소 지정에 대해 설명과 권유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희망 판매소 신청 접수 결과 39개의 판매소를 확보하였습니다. 협업 효치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관에서는 홈페이지, SNS 등 판매처 확대 홍보 협조를, 동주민센터에서는 각종 지능단체 등 주민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쪽 도로과장이 금천 구민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 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금천구청역 역세권의 강점을 활용하여 금천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 및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해 구민광장 조성의 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과업 대상지는 임시로 조성된 M타워 앞 광장부지, 부영의 기부 체납 예정 부지, 코레일 금천구청역 복합 역사 개발 부지 및 폐저유조 부지 등 우리구청 주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일대로 과업 대상 면적은 약 3만 제곱미터로, 과업 내용은 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안, 즉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 및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지난 11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과정에 있으며, 12월 23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서울시의 중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용적률 상한 등 관련 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기존에 확정된 광장 부지와 구청사 부지, 금천구청역 역사 부지 등 광장 조성 면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광장 및 주변 개발 사업지의 전면 공간 부지 및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27쪽 협업협치사항으로 용역 추진 시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주택가 등 관련 부서에서는 각 개발 사업에 대한 각종 자료 제공 등 많은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달 23일 용역 착수 보고회 시 부서장님들이 참석하여 용역 추진에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건정책과에서 임신부 대상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100일에는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인 제2급 감염병입니다. 한 번 걸리면 100일 가까이 기침 증상이 이어진다는 뜻에서 백일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으로서 접종 대상은 생후 2개월부터 12세까지이며 6차에 걸쳐 접종해야 합니다.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하게 된 배경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접종하기 전에 지난 11월 4일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의 당부 등 우리 군은 긴급히 임신부에 대한 100일의 접종을 무료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생후 첫 접종인 2개월 전에 영아가 100일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27주에서 36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망 사례는 국내 최초인 만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시행일은 2024년 11월 25일 오늘부터 접종 장소는 보건소 4층 예방접종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우선 지난주에는 우리 가족정책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김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애써준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벽산단지와 금천구청역을 잇는 맞춤버스가 운행 개시가 되었는데 이 개시하기 전까지 교통행정과에서 다방면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민원이 다소 해소는 됐지만 우리 지역의 교통 문제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공 셔틀 등 우리 지역의 교통 민원 해소와 교통 복지를 위해서 더더욱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고 자료 중에 도시 브랜드와 우리 캐릭터 완성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생하셨고요. 만들어진 이 내용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부서에서도 각종 행사나 홍보물 제작 시에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자료를 봐도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모집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부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더욱 집중해 주시고 찾아가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각 동에서 1동 1지산센터 협약도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애쓰셨고 우리가 협약을 맺은 만큼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라든가 따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동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보시면 야간 목욕장이라든가 일부 사업들은 한파 특보시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이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뭐 현재 계획대로 시행을 하셔도 좋지만 시행 후에 좀 상황을 모니터링 후에는 좀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행하면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날의 중앙공원 재조성 사업에 보면 지금 시행기간이 금년 12월부터 6월까지로 돼 있어서 동절기 공사가 시행될 것 같은데 준공기한과 관련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서서울미술관 준공과 일정이 잘 맞춰지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산부 100일의 대상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서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어떠한 병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라도 이렇게 나왔을 때 좀 선제적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겨울 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겨울 한파 대책은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은 상시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고 여러 가지 재난 재해 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길 바라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공사장이나 다중 이용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이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경제가 또 안 좋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잘 준비하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이제 구회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구회의 정례가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의라든지 내년도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구의회하고 소통도 하시고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예산안 설명을 통해서 원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업무 외에 한번 최근에 어저께 이제 세계 유엔 기후 총회가 어저께 이제 폐막됐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다 났지만은 이제 이번 컵 29의 핵심적인 쟁점 사항은 기후위기 대응 기금 조성에 대한 것이 이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개도국과 또 기후 위기를 피해보는 우리 이제 저개발국, 그 다음에 선진국, 또 최근에 경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나라들에 대한 1,800조 원이라고 하는 기후 위기 대응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적인 목표인데 어저께 폐막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420조 정도로 이렇게 합의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기후위기 총회였다라는 것이 언론의 평가입니다. 특히 기금 조성 방식에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민간 투자 자금이라든지 또 대출 방식의 자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본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금에 대한 불신들이 이렇게 나오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오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기후위기 악당국에 세계적으로 악당국이다 이렇게 기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지난해에 의해서 올해도 올해의 화석상을 우리 대한민국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게 안 좋고 치욕적인 어떤 그런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살피는데 우리 이제 금천구도 올 초에 서울시와 25개 구 자치구가 시구 공동 결의를 한 게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서울시에 탄소를 배출하는 오염원을 그 당시 조사했었는데 71%가 건물과 주거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그래서 그때 이제 시구 공동 결의를 통해서 저탄소 건물로 전환을 하고 또 교통이나 에너지 분야 의존도를 낮추자 그래갖고 올해는 22만 호 그리고 2026년까지 100만 호의 건물과 주택을 에너지 효율화를 하자라는 그런 결의도 해서 우리 구도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금천구도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과 중심으로 많이 해서 아마 부서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금천구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라는 게 우리 금천구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에요.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
선언식을 올 봄에 5월달에 선언식을 우리가 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사가 에코센터죠. 에코센터로 이렇게 구청사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환경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구청사가 아예 교육 현장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가 얼마 전에 금화마을 쪽에 도시재생을 기초로 해서 에코에너지 센터를 우리가 개관을 했잖아요. 거기 에코에너지 센터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교육 거점 기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많은 주민들이나 또 외부에서도 많이 이제 방문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거기도 한번 방문을 해서 에코에너지 센터 운영이나 또 그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도 같이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금천형 그린 마일리지 사업도 우리가 하죠. 그래서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하면 마일리지를 주는 금천형 마일리지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민 실천단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내년에도 사실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업들 제가 이제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 이제 시흥사동에 산기슭 공원을 수도권에서 최초로 기후위기 안심공원으로 이제 조성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김해 쪽에 이런 공원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수도권 쪽에 기후 위기를 표방하는 그래서 기후의 안심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실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 보자라는 차원에서 산기슭 공원을 기후위기 안심 공원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에너지 전환 뭐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원을 만들어서 이런 에너지 원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공원화 사업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또 기후 위기 하면은 이 일반인들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취약계층이 힘듭니다, 사실은. 기후 위기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취약계층이에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대응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월동 대책비도 저희가 취약계층한테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월동 대책비를 포함해서 취약계층이 한파와 온열 질환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이거는 각 부서에서 좀 복지가족국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이제 시민 실천단 활동도 하지만 기후위기 대비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데 지원해 나가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대표적으로 공원,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시민 실천 활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초지자체에서의 어떤 기후위기 대응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실천 활동들을 조직화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부서별로 이렇게 좀 빠뜨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잘 찾아봐서 내년도에 사업에도 잘 녹여서 잘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상반기 공로 연수식이 얼마 전에 이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행정안전국의 김성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내년이면 이제 현직을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시는데 여기 마침 김성구 국장님이 이제 참석하고 계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동안 활동을 봤습니다. 1989년 12월 20일 날 공직자로 처음에 첫 출발을 했고요. 95년 3월 1일 날 금천구 개천과 함께 30여 년을 넘게 긴 세월을 우리 금천구와 동고 동락해온 그런 또 구청 발전의 산증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공직 생활로 보내신 김성구 국장님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고 또 오늘 아쉽게도 이 자리에 다 함께하지 못했던 퇴직하시는 공직자분들께도 그동안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새로운 인생과 또 우리 임학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짜 희망과 꽃길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김성구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선배 후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 명예롭게 퇴직하실 때 나도 과연 아무 사고 없이 갈 수 있을까? 또 과연 또 퇴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부러움을 느끼면서 생활해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무연수에 들어가는 이치가 되었어요. 열린 회의에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전가를 받았는데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참으로 아득한 30년 전 어제가 오늘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지만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첫 임용장을 받고 기쁨도 잠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가지고 였는지 이런저런 업무적인 스트레스, 인간관계 등등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저도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정말이지 선배 동료분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철이 드는지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 계신다 그러면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상당히 많이 썼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는 보내드리고요. 여러분 공무원은 부자가 되게 월급을 안 주더라고요. 눈 온다, 태풍 온다, 장마다, 폭염 대비다 등 비상 대기와 각자의 사업 추진, 각종 행사 등등으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을 지나와 보니까 나도 여기서 근무를 했기에 친구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아이들도 학교도 보내는 등 가정을 일구어 오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아갈 가정이 있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고 수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일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감사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도와주고 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에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여러분께 가분한 사랑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11월 열린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